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반면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이고, 밥도 이만큼 남아있네 아직. 김세별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던 분의 고인의 삶이 느껴지잖아. 이거 하나 더 넣고요. 여러 죽음을 마주하고 그 떠나간 자리를 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 마무리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죽음으로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젊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생각하기란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나이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하기도 어려운 나이였는데요. 20대 어느 날 한 친구를 사고로 잃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경험이었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은 삶의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 마무리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장례 지도사 일을 거쳐 지금은 유품정리사로 일을 하게 된 것도 이때 겪은 죽음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왔던 현장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집안에는 컵라면 1개,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한 젓가락 정도 되는 양의 말라 비틀어진 멸치 반찬뿐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고인의 집을 정리를 하다 보면 보통은 공과금이나 전기세 독촉장이 있고 단수 단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인의 집은 특이하게도 공과금이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지막 통장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람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공과금이 밀리는 일은 있어도 굶으려고 하지는 않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고인의 집 곳곳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내 것, 서랍장은 내 것,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유임을 적어서 붙여놓고 공과금을 내고 마지막 컵라면을 보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속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과 함께 한동안 그 현장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간 죽게 되지만 제가 젊었던 시절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반면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죽고 난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천국, 사후세계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면이 아니라 저는 날 것 그대로의 직설적인 영상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주인을 잃은 싸늘한 집과 물건들, 고인의 삶의 흔적, 사람들과의 관계들,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거나 그동안 그냥 흘려보냈던 시간들을 후회하고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도 제 유튜브에 종종 이런 댓글이 올라와요.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다.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슬픔이 한꺼풀 벗겨지고 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사람과 행복했었지, 즐거웠었지, 그래 따뜻했었지 라는 감정을 떠올려 줄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을 생각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사람은 보통 삶의 의지를 놓을 때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들을 멈추게 되거든요.
정리도 그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직접 하기 힘든 말은 글로 적어보세요. 가족 간에도 나누기 힘든 말들이 있거든요. 이때 얼굴을 보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은 무궁무진합니다. 편지, 문자, 전화,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내가 숨겨놓은 물건들은 가족들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한 귀중품은 결국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네 번째,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내 가족들에게 숨긴 병은 내가 죽고 난 후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요. 아무 도움조차 주지 못한 모진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진 것들은 충분히 사용하세요. 죽고 나면 모든 물건은 쓰레기가 됩니다. 내가 가진 물건은 내가 살아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아끼느라 쌓아두지 말고 필요할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일방적인 희생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곱 번째,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추억은 나에게도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오랫동안 남아 이야깃거리가 되거든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시간을 남겨주길 바랍니다. 저도 이 7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것에 숨김없이 가족들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족들에게 직접 하기 힘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삶보다는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겪은 죽음들은 모두 외롭고 쓸쓸한 죽음이었어요. 가까운 지인조차 없어서 죽음 이후에도 수십일간 방치됐다가 발견되기도 해요.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어찌 보면 스스로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 삶은 지금도 그리고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혼자는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